2023년 3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탑형 문제 함께 보시죠. 1번 산업안전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구분이란 말은 구별하여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개만 쓰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가스폭발의 위험 또는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인화성 물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그리고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물론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 자, 근데 저는요, 제조, 사용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제조, 사용 있죠. 그러면 외울 때 이렇게 저는 외울 거예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자, 그리고 물론 기억이 나면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는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인화성이란 말은 불이 잘 붙는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 제조, 사용하는 장소. 2번 FTA. FTA는 결함수 분석입니다. 결함수 분석 논리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 암기인데,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자, 이게 뭐죠? 자, 시읒 생략사상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 저는 생략사상. 그럼 요거는요, 각이 너무 많죠. 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 게이트. 자, 각이 많죠? 억제 게이트. 자, 그 다음에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상, 동그란 기본. 자, 그 다음에 오각형. 자, 이 오각형은 이것은 통상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생략사상. 자, 그리고 억제 게이트. 그리고 기본 사상. 그리고 통상사상. 생략사상, 억제 게이트, 기본 사상, 통상 사상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죠? 자, 3번 청각적 표시 장치, 시각적 표시 장치. 사용 중에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 그러면 시각적이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 자, 시각의 반대말이 청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청각을 했을 때 불리한 경우예요. 청각을 이용했을 때 불리한 경우.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전원이란 말은 전하는 말입니다. 전하는 말이 길고 복잡할 때, 또는 전원이 후에 재참조될 때, 다시 들어봐야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이렇게 세 가지는 시각적 표시 장치가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총 6개인데 그 중에 우리는 3가지를 외우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그 전원이 재참조될 때, 그리고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자, 그래서 전원이 길고 복잡, 그리고 재참조, 시끄러울 때, 이렇게 3가지를 외웁니다. 자, 물론 4번에 청각계통 과부하, 5번에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6번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자, 이것도 다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6가지를 다 쓰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겠죠. 서너 가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표시장치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전원 시끄러울 때, 전원 시끄러울 때, 전원이 길고 복잡, 전원이 재참조, 그리고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입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3가지입니다. 여기서 자동 전격 방지기란 말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보호장치를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 위험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전기가 잘 전달되는 물체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전성이란 말을 쓰는데요. 도전성이 높은 물체 또는 도전체하고 관련해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그리고 두 번째,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번째는 도전성이 높은 습윤. 습윤이란 말은 젖어서 축축하다 이런 말입니다.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자, 물론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붉은 것이 굵게 나와 있는 붉은 것이부터 볼까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앞에 수식어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런스 끝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 변경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항목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 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 일단 다시 봅시다. B는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한 후 해당 작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항목 4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4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일단 비계 나왔죠. 비계 나왔으니까 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 다음에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 다음에 흔들림 상태. 자, 그래 다시 읽어봅시다. 해당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그리고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리고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그리고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이렇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1번에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번에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자, 이렇게 2가지가 더 추가됩니다만은 일단 저는 비계 풀림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 흔들림 상태, 로프 흔들림 상태, 이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 용기 등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3가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볼까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자, 이것도 3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부 우려로 끝나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첫 번째는 급격한 압력 상승, 두 번째는 주위의 작업 환경 오염, 세 번째는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자, 그래서 빨간색 글씨부터 외웁니다.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자, 그리고 요 수식어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사업장의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수율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공식이 뭐가 있죠? 연근로시간입니다. 연근로시간. 그러면 일단 연근로시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율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은 또 뭐가 필요하죠? 이거는 연근로손실 일수가 필요해요. 자, 봅시다. 먼저 연근로시간부터 볼까요? 연근로시간은 400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8시간,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그러면 연근로시간은 일단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이렇게 일단 되겠죠. 그런데 1인당 연간 50시간 초과 근무예요. 연간 50시간. 그럼 연간 50시간을 자 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만 더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400명이 근무하잖아요. 400명. 그렇죠? 따라서 400 곱하기 50. 그래서 더하기 400 곱하기 50 하면 연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근로손실일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강도율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자, 이건 좀 이따 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도수율부터 보면요. 연근로시간분의 제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러면 연근로시간은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제건수. 자, 제건수 보니까
자, 5건이죠. 5건. 자, 그렇다면 자, 요 밑에 연 근로시간 구했고 그 다음에 분의 5입니다. 곱하기 10의 6승 해서 정리하면 5.1020인데 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봅니다. 5.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도율을 구해야 돼. 강도율. 자, 강도율은 분모에는 연근로시간 그대로고 분자의 연근로손실 일수를 구해야 됩니다. 연근로손실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니까 사망 1명 그리고 C급 재 4명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다시 보세요. 사망 1명일 때 근로손실 일수가 7,500일입니다. 7,500일. 사망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등급 자, 이게 자, 몇 급이었죠? 자, C급제가 4명이었죠. 그렇다면 C급제가 4명이기 때문에 자, 이게 신체장애자 등급 C급. 자, 이 C급이 4명이었어요. 4명이었고 그때 근로손실 일수는 600이죠. 그러면 이건 4명이니까 600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7,500 더하기 600 곱하기 4가 연근로손실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근로일수는 아까 구했고요.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도수율과 강도율은요. 일단 연근로시간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도수율은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10의 6승이란 말은 이렇게 써져 있죠. 자, 0이 6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죠. 100만을 곱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10이 되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분의 연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인데 근데 여기서 사망 1명 근로손실일수 7,500일 그리고 C급 자, C급이 자, 4명이 있었죠. 그래서 근로손실일수 600 곱하기 4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연근로손실일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율은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돼요. 8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의 적응기제의 종류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점으로 보충한다. 자, 우리 장점으로 보충한다 그랬어요. 보충해서 본래의 부족함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두 번째,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붙여서 정당화하는 것. 이것을 합리화라 그래요. 합리화. 우리가 자기 합리화 이런 말 쓰죠. 3번 세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 이게 승화입니다. 승화. 네 번째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이걸 투사라 그래요. 투사. 그래서 보상, 합리화, 승화, 투사.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3가지, 심사기간. 심사의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 원래 심사 종류가 4가지거든요. 뭐가 더 있나요? 제품 심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 심사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문제는 아니지만 제품 심사는 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 심사가 있고 그리고 형식별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 심사와 형식별 제품 심사.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15일. 그리고 형식별 제품 심사는 30일 이내예요. 30일.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외워봅시다. 제품 심사는 제외하지만 제품 심사는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 심사는 30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럼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가 있고 그리고 예비심사는 7일, 서면심사 15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30일.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30일이 되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하중을 지지하거나 인양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그래서 5 이상 2회 요 두 가지를 넣어주세요.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입니다.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2번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상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상 몇 가지가 있냐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써봐라 이 말이죠.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과 곡선도. 자, 우리가 파가 곡선이란 말은 흡착체가 포화 상태로 되어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파과라고 합니다. 파과. 그리고 이 파가는 시간, 정화통이 꽉 찰 때까지 시간을 파과 시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가 시간과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파가 곡선, 그리고 이 파가 곡선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시간 기록카드, 세 번째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리고 네 번째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다시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 표시상 2가지. 그래서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 표시상 2가지에서 저는 주로 뭘 기억하냐면 사용이 2가지가 있어요. 사용 2가지. 이렇게 외웁니다. 사용 2가지. 자, 무슨 말이냐면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자, 요거부터 먼저 외워볼까요? 사용 2가지,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물론 4가지 쓰라면 파과 곡선도. 파과란 말은 흡착체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능력을 상실할 때를 파과라고 합니다. 파과 곡선도. 그 다음에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이렇게 해서 일단 2개를 외웁시다. 사용기간 기록카드,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요 2가지부터 먼저 외우십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5가지. 자, 이 5가지 전체를 다 외우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비란 단어 나왔죠. 이 설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리고 나머지는요. 용해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집합 용접 장치가 있는데, 자, 이거 외워봅시다. 자, 먼저 설비 3개 있죠. 자, 외워볼까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 장치. 그리고 이 5번째를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이것부터 외웁니다.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자, 우리 수식어 봅시다.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자, 우리 5개 해볼까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5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